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쳤지만 방 안은 여전히 눅눅했다. 나는 눈을 떴지만 다시 감았다. 밖에서는 엄마의 기침이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짜증이 났다. 엄마는 늘 남의 집에 가서 일했다. 청소, 설거지, 허드렛 일 나는 그게 싫었다. 친구들이 알까봐 숨기고 싶었고 엄마의 구분 등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더 거칠게 굴었다. 욕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웠다. 엄마가 말리면 더 크게 반항했다. 돈이 좋으면 그냥 부자 아저씨랑 살지 그래. 나는 그런 말을 내뱉고는 돌아서서 웃어버렸다. 사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을 가리는 흉내였지만 엄마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싫었다. 그날도 부두 끝 낡은 창고에 모여 있었다. 곰팡이가 벽에 번지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구들이 종이에 불을 붙이며 장난을 쳤다. 나는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연기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나는 뛰쳐나오려다 바닥에 걸려 넘어졌다. 뜨거운 연기가 눈을 덮쳤다. 시야가 흐려졌다. 엄마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아른거렸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눈 왜 이래?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의사가 말했다. 기적처럼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익명의 기증자가 망막을 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웠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누군가 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엄마는 눈을 감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고마운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수술은 길었다. 마취 속에 잠든 사이 나는 다시 빛을 얻었다.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하얀 병실 천장조차 눈부셨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쥐고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불안이었다. 나는 다시 웃고 떠들며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속은 낯설었다. 엄마는 점점 더 기침을 했고 얼굴은 파리해졌다. 나는 일부러 더 시끄럽게 웃으며 그 모습을 외면했다. 하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엄마, 이제 돈 많이 벌었어. 우리 아들 뭐든 다 해줄 수 있어. 그 말은 이상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투덜거리며 대꾸했다.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 혼자 있어도 돼. 엄마는 씩 웃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차 있었다. 냉장고에는 잡채와 케이크까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방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는 이미 하늘로 떠나고 있었다. 몸이 많이 아팠다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두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편지의 글씨마다 눈물이 번져 있었다. 나는 편지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왜 혼자 갔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 없는 집에 홀로 앉아 멈추지 않는 눈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집안 어디에도 엄마의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밤마다 나는 베개를 적셨다. 학교에 가도 웃음은 흉내일 뿐이었다. 친구들과 떠들고 뛰었지만 마음 한쪽은 늘 비어 있었다.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늦게까지 밖을 배회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다. 겉면에는 아들에게 두 번째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 속에는 작은 열쇠와 편지가 있었다. 부두 끝 작은 창고, 내가 어릴 때 숨바꼭질 하던 곳. 혼자 견디기 힘든 날이면 열어보렴. 나는 밤새 열쇠를 쥔 채 망설였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창고로 향했다. 낡은 자물쇠는 금세 풀렸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내 사진과 메모 그리고 오래 모은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옷값 대신 교과서, 간식 대신 독서실. 메모마다 내 장래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모든 순간을 나에게 내어주었음을 깨달았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에는 다시 볼 날을 믿는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내가 선택한 길을 사랑해라. 나는 그 문장을 붙잡았다. 처음으로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었다. 나는 메모장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오늘은 학교에 가기. 내일은 웃기. 도망치지 않기. 작은 문장들이었지만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학교로 돌아갔을 때 친구들은 놀라며 나를 맞았다. 선생님은 짧게 말했다. 잘 돌아왔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인지 깨달았다. 운동장에서 공을 찼을 때 나는 처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었다. 그 웃음은 억지였던 과거의 웃음과 달랐다. 저녁 나는 창가의 엄마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다. 다녀왔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텅 빈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있었다. 나는 펜던트를 목에 걸고 거울을 바라봤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엄마,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엄마, 잘 자. 이제 내가 나를 돌볼게. 당신이 믿은 길을 내가 사랑으로 걸어볼게. 창밖에는 작은 별이 떠올랐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그 빛을 마음속에 끌어당겼다. 내일을 밝히는 등불로.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